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2월 18일 느바 소식입니다. 골든 원센터에서 열린 세크라멘토 킹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갔습니다. 앤드류 위긴스가 경기 시작 7분 만에 무려 11점을 100%의 성공률로 넣었습니다. 계속 의문이 생기던 위긴스라 이런 활약은 분명 팀의 고무적이겠죠. 빈도가 높진 않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적극적인 돌파를 시도하며 골든스테이트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 스테판 커리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전반에 얕은 한조를 겪으며 부진하나 싶었지만 골든스테이트 특유의 약속의 3쿼터를 재현하며 해당 쿼터에만 18점을 쏟아부었네요. 팀은 3쿼터 6분 동안 무려 21대 8로 앞서가며 점수차를 벌리며 주전들의 고른 활약 아래 지난 경기보단 확실히 좋아진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3인조인 커리, 위긴스, 켈리 우브레 주니어는 70점을 합작했고, 비록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샤킬 오닐로 만들어준 골든스테이트의 페인트존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제임스 와이즈먼과 드레이먼드 그린이 돌아오는 정규 시즌 스티브 커 감독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프리시즌 경기를 모두 마쳤고 23일 브루클린 네츠와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세크라멘토는 전 경기에서 버저비터로 승리했지만 오늘은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디에런 팍스와 버디 힐드 듀오가 오늘은 극심한 야투 난주에 시달렸네요. 두 선수는 도합 야투 30개를 던져 단 6개만 성공시켰고, 이로 인해 팀 야투율은 40% 이하, 3점도 30% 이하의 성공률을 기록했네요. 앞서 언급했던 하산 화이트사이드는 빈약한 골든스테이트 페인트존을 박살냈고, 리시온 홈즈 역시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리시즌 일정을 2승 2패로 마친 킹스는 24일 덴버 너게츠와의 원정 경기로 2020-21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페덱스 포럼에서 열린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는 멤피스가 승리했습니다. 멤피스는 프리시즌 3경기 전승을 기록 중인데요. 전반에 딜런 브룩스와 디앤서니 멜튼이 눈에 띄는 활약을 했고, 특히 브룩스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점수를 넣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멤피스 가드 포지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인 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건 고무적인 소식이네요. 오늘도 자모란트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던 트레이 영에 비해 모란트의 경기력은 대체로 깔끔했습니다. 여기에 벤치에서 나와 에너지 레벨을 뽐낸 브랜든 클락과 더블 기록한 요나스 발렌슈나스까지 기존 멤버들이 건재한 멤피스의 다음 시즌은 기대됩니다. 프리시즌 컨디션이 매우 좋은 애틀란타의 디안드레 헌터는 오늘도 좋은 경기를 선보이며 이번 시즌 팀의 주전 3번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것을 예고했네요. 벤치에서 출전해 활력을 더한 캠 레디시도 전반에만 야투 100%를 기록했고, 클린트 카펠라는 컨디션이 바짝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건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주전으로 나섰을 때의 생산력이 벤치에서 나설 때보다 아쉽다는 점입니다. 물론 프리시즌이고 보그다노비치가 벤치 에이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라존 론도라는 특급 포인트 가드가 있어서 왠지 보그다노비치의 롤이 애매한 느낌을 받았네요. 로스터는 분명 강해졌지만 정리되지 않은 수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엉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은 20일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로켓츠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는 휴스턴이 승리했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의 중심에 있고 장안의 화제인 제임스 하든이 새롭게 팀에 합류한 크리스찬 우드와 너무 좋은 합을 선보였던 경기였죠. 하든과의 2대2 게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많은 옵션을 가진 우드라 하든도 편하게 경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승부는 3쿼터에 갈렸습니다. 조널과 드마커스 커즌스가 결장했지만 하든이 해당 쿼터에만 무려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에릭 고든과 우드는 22점을 합작했습니다. 하든이 이대로 팀에 남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였네요. 3점 라인은 물론 페인트존에서도 58대 42로 앞선 휴스턴은 프리시즌을 3승 1패로 마감, 24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홈경기로 2020-21 시즌의 막을 열게 됩니다. 샌안토니오는 한때 34점까지 뒤지며 프리시즌 일정을 전패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리 프리시즌이라도 시중을 간 암울한 경기력을 보인 건 분명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은 과연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마술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만들어주네요. 그나마 루키 데빈 바셀은 훌륭한 프리시즌을 보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쩌면 시즌 시작과 함께 주전으로 나설지도 모르겠네요. 샌안토니오는 24일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불안한 2020-21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You didn't allow them to get paint penetration. You forced them to keep it out wide. Gordon stuffs it in on the miss by Fultz. Here's Ball. On the lob for Bridges. Has it taken away. Ball on the lob and reaching way back is Miles Bridges.
trade that involves Houston and Atlanta and Denver. Give it go, Luka and Powell, and scores with a foul for Doncic. Usually that's on. Hard cut by Powell. Played 22 minutes in the game on Monday. And Towns in the blow by goes right past him. Hardaway stolen by Jared Culver. Culver up ahead. Edwards runs the floor, slams it. Tyler Bay looking to throw the ball in bounds. Give it to me for three. Off the rim, no good. Rebound Minnesota. And they're trying to reach Vanderbilt, but they can't. And the game is over. Into the break, the question will be by how much. John Tucker is out, the former teammate of Mitchell. Spoon feeds Gobert and he powers it in. Zoo screens for George, gets to the rim, count it, and a foul, and send that young man to the line for the old-fashioned three-point play. Favors hands it off to Clarkson, fakes the three, it's a seductive one, count it, and a foul. He gives Reggie Jackson to bite, and a four. 최근 ESPN의 팀 맥마원 기자는 휴스턴 로켓츠와 제임스 하든은 한계점에 있다는 기사를 썼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휴스턴은 하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조금은 불편할 정도인데요. 몇 가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휴스턴이 LA나 피닉스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 다음 경기까지 2-3일의 시간이 있을 때 하든은 라스베가스나 다른 도시에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요청하고 전용기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든은 이런 이유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첫 연습에 불참해왔습니다. 오프시즌마다 하든은 팀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강요할 수 있었고 우승 경쟁을 할 수 없다면 트레이드 요청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팀의 일정, 선수 구성과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며 케빈 맥케일 감독 해임, 드와이트 하워드와 크리스 폴의 이적에는 하든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네요. 앞서 언급한 스타들과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 이유로 크리스 폴은 본인이 공격 전개를 할 때 하든이 하프코트도 넘어오지 않은 적이 있을 정도로 공격 참여도가 낮았던 것에 불만이 있었고 하든은 이런 것에 실증을 느끼며 2019년 여름 웨스트브룩 트레이드가 가능해지자 그를 영입하지 못하면 트레이드를 요구할 거라고 팀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의 요구대로 웨스트브룩이 왔지만 웨스트브룩은 자신의 게임을 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자주 표현했는데 이는 팀이 완전한 스몰 라인업 체제를 이룬 이후 잠잠해졌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웨스트브룩이 휴스턴 팀 문화에 경악했던 것입니다. 웨스트브룩은 지각을 용납하지 않는데 이미 휴스턴 팀 문화에는 정시에 시작되는 건 없다. 비행기는 항상 늦고 버스는 정시에 운행하지 않는다 라는 게 각인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하나의 예로 휴스턴 팀이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늦는 하든을 빼고 검사를 시작하자고 외친 웨스트브룩을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보류시켰다고 하네요. 최근 팀이 자신의 기분을 맞추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하든은 트레이닝 캠프 합류를 늦추고 스트릿 클럽도 방문하고 래퍼한테 현금도 선물하고 그냥 개판이었네요. 구단 소속 스태프 중 몇 명은 이 모든 게 하든의 잘못은 아니라는 의견도 냈다고 하네요. 하든이 오기 전 휴스턴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했고 이 문제는 하든 합류 이후 100% 개선되었죠. 그리고 휴일에 하든이 파티하러 가는 것에 대해선 어차피 그러고 돌아와서 5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하니까 이런 하든의 행동이 그리 큰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팀의 어시스턴트 코치 중 한 명은 아이가 매일 밤 사탕을 먹도록 내버려 두면 아이에게 화를 낼 수 없다. 왜냐하면 사탕을 준 건 당신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아주 간단 명료한 말이네요. 이 기사가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발언들은 모두 휴스턴 쪽 관계자들에게 나온 말들인데 현재 하든은 가장 핫한 트레이드 매물이고 그를 깎아내리는 이런 기사는 하든을 보내는 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 기사가 이 시점에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몇 년 동안 NBA 루머와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확실했던 건 절대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 적은 없었다는 것. 내 상식으론 미국의 그 특이한 어떤 마인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어쨌든 애초에 구단이 하든에게 지나친 특별 대우를 가한 것도 잘못이지만 프로 선수가 연습에 늦고 파티에 참여하느라 불참하는 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실력이고 뭐고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하는 건 프로가 할 행동이 아니니까요. 지금 하든 트레이드 관련 루머가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휴스턴과 하든 모두를 위해서 그냥 빨리 트레이드 되면 좋겠네요. 페이더웨이 월드의 그라함 파인스의 기사에 따르면 카와이 레너드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LA 클리퍼스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21년 야니스 안테토쿤보를 정조준하고 있던 마이애미 히트가 노리는 다음 타겟이 카와이 레너드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죠. 이 이후로 과거 뉴욕타임스의 마크 스테인은 2019년 여름 FA 시장 당시 카와이 레너드가 폴 조지와 LA 클리퍼스로 합류했지만 당시의 조지는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트레이드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레너드의 리스트 1위가 아니었고 FA 상태였던 지미 버틀러가 레너드가 함께 뛰고 싶은 선수 1순위였다고 밝혔었습니다. 버틀러 이외에도 레너드가 클리퍼스에 함께 가고 싶던 선수는 케빈 듀란트였고 두 선수 모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현재 마이애미 히트의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2019년 당시 듀란트와 레너드가 각각 합류한 브루클린과 클리퍼스는 직전 시즌 슈퍼스타 하나 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가능성을 비친 유망한 팀이었지만 마이애미는 직전 시즌 파이널에 진출한 만큼 이미 완성된 로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레너드가 함께 뛰고 싶어 했던 버틀러가 있고 만약 펜라일리 사장이 적극적인 리크루팅 작업에 들어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향에서 뛰고 있는 레너드가 이적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겠죠. 사실상 야니스를 놓친 마이애미의 다음 영입 리스트는 누가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최근 샤킬 오닐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빅맨이 아니라 파워포워드로 분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샤크의 관점에서 빅맨은 센터 포지션을 뜻하며 이는 파워포워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설명하는 빅맨은 과거 본인이나 하킴 올라주원, 디켄베 무톰보처럼 자신의 사이즈를 이용해 림 근처를 지배하는 선수를 말하는 거죠. 샤크는 2016년에도 팀 덩컨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면서 파워포워드는 빅맨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대농구에서 정통 빅맨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어쩌면 샤크가 역대급으로 기억될 정통 빅맨의 마지막 계승자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데이비스는 빅맨이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농구를 정말 잘하는 사기캐라는 거겠죠. 샬럿 호네츠의 고든 헤이워드가 오른쪽 5번째 손가락에 찰과상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경기에서 결정했고 추후 경과에 따라 복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